이번엔 특별히 사천기 마스터들에게 상세하게 공개되도록 명령된 그레이스 왕국의 최초 반역자인 에러건스에 관한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듀는 잠깐 말을 끊었다. 그의 눈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보였다. 마스터들은 에러건스에 관한 이야기에 모든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었다. 잠시 후 에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에러건스, 그는 트리플 왕제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역대 골드 마스터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재능과 아름다움, 총명함을 겸비하여 황제의 총애를 한 몸에 부여받아 창조된 자였습니다. 에러건스는 골드 마스터로서 매일 조이들을 소집해 계급과 서열을 체크하고 파악해 나가며 절두철미한 자세로 한동안 그레이스 왕국을 질서 있게 관리하던 트리플 황제뿐 아니라 당시 이곳에 많은 조이들의 존경을 입고 활약했던 존재였죠. 그가 일했던 당시 그레이스 왕국의 가장 큰 축제였던 조이데이가 또한 잘해 돌아왔는데 영리했던 그는 이때 어느 조이데이 때보다 가장 멋지고 완벽한 축제 준비를 기획해내면서 모든 조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이에 흡족해했던 트리플 황제는 그를 칭찬하며 황제의 최대 신뢰의 표징인 초록 목걸이를 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에러건스는 골드 마스터로서 매일 조이들을 소집해 계급과 서열을 체크하고 파악해 나가며 철두철미한 자세로 한동안 그레이스 왕국을 질서 있게 관리하던 트리플 왕제뿐 아니라 당시 이곳에 많은 조이들의 존경을 입고 활약했던 존재였죠. 그가 일했던 당시 그레이스 왕국의 가장 큰 축제였던 조이데이가 또 한 차례 돌아왔는데 영리했던 그는 이때 어느 조이데이 때보다 가장 멋지고 완벽한 축제 준비를 기획해내면서 모든 조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이에 흡족해했던 트리플 황제는 그를 칭찬하며 황제의 최대 신뢰의 표징인 초록 목걸이를 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초록 목걸이를 설명한다면, 이 목걸이는 그레이스 왕국의 최고 명예의 상징으로서 조이들 가운데 황제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황제가 직접 주는 특별한 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러건스가 초록 목걸이의 처음이자 마지막 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초록 목걸이를 가진 조이는 100회에 걸쳐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황제의 보좌에 드나들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갖게 되고, 따라서 그 기간만큼은 글로리 궁전에도 자유자재로 출입이 가능해 누구도 그를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초록 목걸이를 가지게 되면
자신의 가진 수명의 만년이라는 엄청난 수명이 연장되고 자신이 원하는 다른 조이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수명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명만큼 연장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에러건스는 이 초록 목걸이 덕분에 로스트홀로 가지 않고 지금까지 해프 땅에서 버텨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이제는 그리 길게 남지 않은 상태죠. 마스터들은 초록 목걸이에 관한 이야기에 많은 호기심을 느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황제는 이전부터 비밀스런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레이스 왕국 밑의 세계에 별장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이 별장 건축에 큰 기대를 품고 있었기에 당시 디테일하고 섬세한 손놀림을 가진 최고의 기능공으로서 예술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조이들로만 구성된 엄청난 수의 건축 파트 조이들을 그곳에 보내어 배치했고 신임하던 골드마스터 에러건스를 그곳의 책임자로 지명하며 아름다운 별장을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별장 건축부터 별장이 다 완성된 이후까지 에러건스의 수명이 남아있는 한은 그 땅의 모든 권한을 에러건스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당시 트리플 황제께서 얼마나 에러건스를 아끼고 신임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황제의 지시대로 별장은 순조롭게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레이스 왕국의 새로운 일부가 된 그곳 별장의 아름다움은 이곳의 조이들에게도 모두 전해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이 시기부터 발생했습니다. 그 넓은 아름다운 땅과 많은 수의 조이들을 통치해 나가던 에러건스는 서서히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스스로 도취되며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졌습니다. 바로 그레이스 왕국의 트리플 황제를 꿈꾼 것이죠. 그는 분명히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은혜의 기름을 채우면서 스스로 깨달아 돌이키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황제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어느 날 그를 보좌로 불러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에러건스, 그레이스 왕국 안에는 그 어디라도 내 빛이 머물고 있다. 따라서 어떤 조이든지 더러워지면 결국 이곳에서 나가야 되느니라. 이는 황제가 이미 에러건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똑똑한 에러건스였기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그도 알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그는 이후로 더 이상 은혜의 기름도 찾지 않았고
스스로 본격적인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의 탐욕 때문이었죠. 그는 황제 앞에 나아가 지령을 받아야 하는 지정된 날조차 무심히 지나치기 일쑤였고,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우매한 착각 속에 자신의 지혜로서 그 별장 땅을 관리해 나갔습니다. 황제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으려 했던 그는 그 노력으로 인해 더욱더 황제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황제는 에러건스 그리고 그에게 동조한 모든 조이들까지 은혜를 거두고 별장 땅을 그레이스 왕국과 완전히 분리시켜 헤프 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황제는 이때부터 조스문을 나가는 조이들은 다시 그레이스 왕국으로 되돌아올 수 없다고 공표하셨죠. 그들은 더 이상 그레이스 왕국의 본질과 어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은혜가 떠나자 그들에게 즉시 저주가 임해 거짓말은 그들이 가진 최대의 무기가 되었고, 빛나고 생동감 있던 외모는 빛을 잃고 흉측하게 망가지게 되었죠. 그곳 땅마저 저주를 받아 모든 홀리나무는 저주의 기름을 만들어내는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가 황제로부터 받은 초록 목걸이만이 변하지 않은 채 그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목걸이 덕분에 에로건스는 골드마스터의 자격은 박탈당했지만 황제와의 약속대로 자신의 남은 수명 동안 그 땅에 지금까지 머물게 되었고, 이젠 오직 황제를 대적하여 심판을 면할 묘책만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블랙조이들에게 초록 목걸이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수명을 늘려주어 함께 타락한 조이들은 에러건스의 말에 무조건적 복종하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죠. 그렇게 그들 모두는 여전히 그레이스 왕국 아래에 위치한 헤프 땅에서 지금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러건스와 블랙조이들은 초록 목걸이와 그들의 수명이 다하는 즉시 미지의 지하세계이자 심판장인 로스트홀로 분명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맛볼 것이고, 그때서야 그들에게 더 이상의 기회란 결코 없게 되겠죠. 에듀의 말을 듣던 마스터들의 얼굴은 처음보다 어두웠다. 에러건스는 이후에도 이곳에 마음대로 드나들며 그레이스 왕국 안의 다른 많은 조이들을 거짓으로 미혹하여 헤프 땅으로 끌고 가기도 했는데, 이때 에러건스를 존경했던 조이들이 그의 말을 믿고 그를 따라가 타락하자 트리플 황제는 한 차례
아름다웠던 헤프 땅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불살라 자신의 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모든 조이들은 엄청난 열과 개음에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죠. 이곳에 있던 조이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당시 그레이스 왕국에게까지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엄청나게 큰 진동이 전해졌기 때문에 모든 조이들은 아직도 그 심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 이후 헤프 땅의 모든 아름다움은 전멸했고 황제의 영광의 빛이 떠나간 헤프 땅의 모든 곳엔 어둠이 깔리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에러건스와 수많은 블랙조이들이 오랜 시간 머물러 오고 있는 헤프 땅은 현재 갖가지 저주들로만 뒤덮여 있습니다. 모든 마스터들은 끊김없이 길게 이어지는 에듀의 교육 내용에도 오히려 더 몰입하며 진지한 자세로 경청했다. 현재도 에러건스는 초록 목걸이를 수단으로 황제의 보좌에 틈틈이 드나들면서 황제와 골드마스터와의 대화를 엿듣기도 하며 정탐을 꾀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로스트홀을 피해보고자 기회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로스트홀이 어떤 곳인지 황제 이후에 볼 수도 알 수도 없지만 에러건스는 한번 황제의 진노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로스트홀에 관해 내면 속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황제를 향해 더욱 이를 갈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에듀는 잠시 포즈를 두었다. 그리고 정면의 마스터들을 바로 응시하곤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에러건스에게 아직도 황제의 보좌를 드나들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듀는 자연스럽게 아이저에게 시선을 옮겼다. 마스터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지금 에러건스는 황제의 보좌를 향해 글로리 궁전 가까이 오고 있다. 아이저는 굳은 표정으로 홀로 생각했다. 에러건스는 자신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고 황제의 보좌를 정탐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기에 더욱 빠져나갈 묘안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어떻게 하면 자신 또한 황제를 저주할 수 있을지만을 궁리하고 있죠. 앞으로도 그는 남은 기회 동안 조스문을 당당히 통과해 이곳 그레이스 왕국을 마음대로 드나들 것입니다. 사천기 마스터 여러분, 그레이스 왕국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트리플 황제가 그레이스 왕국에서 진짜 하고자 했던 그의 비밀스러운 일을 계획대로 곧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머지않은 에러건스의 수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황제는 가십거리인 이들 때문에 자신의 계획들을 유보한 채 지금까지 오랜 기간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새로 시작될 그레이스 왕국의 새 역사를, 황제를 도와 준비하게 될 것이며 눈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트리플 황제를 반역한 모든 조이들은 곧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황제의 공의는 참으로 두렵습니다.